세탁기에서 막 꺼낸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세제를 적당히 넣고 헹굼도 충분히 했는데 마치 젖은 걸레처럼 꿉꿉한 냄새가 옷에 밴 경험. 혹시 그런 경험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세탁을 잘못된 시간에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에 세탁하면 좋다. 오후에 하면 더 잘 마른다. 저녁에는 하지 마라.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실제로 언제 세탁하느냐에 따라 옷이 냄새나는가, 뽀송뽀송하게 마르는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서울 외곽에서 7년째 세탁 서비스 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세탁기 고장 수리나 배수 문제만 맡았지만 점점 고객들이 옷에서 냄새난다, 세탁 후에도 축축하다는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면서 시간대와 습도, 햇빛, 환기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고객들이 잘못된 시간대에 세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이 날 때 세탁을 한다는 점입니다. 출근 전에 후다닥 돌리거나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야 겨우 여유가 생기니 밤 9시 이후 세탁기를 돌리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옷은 밤새 건조되지 못하고 실내에 축축하게 매달리게 되고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서서히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 결과는요? 다음날 아침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심지어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항상 아침에 세탁하세요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계절, 날씨, 거주 환경, 환기 구조까지 고려해야 진짜 정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름에는 오전 10시 이전에 세탁해야 습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겨울에는 오전보다는 해가 높이 뜬 오후 2시 전후가 더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 가정에서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실용적이고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탁 시간의 골든타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실험과 고객 사례, 그리고 제가 7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세탁을 끝냈는데도 옷이 눅눅하거나 냄새가 이상해서 다시 돌린 적 있으신가요? 그럴수록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옷감은 점점 상하고 세탁기 필터도 금방 더러워지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세탁의 타이밍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단순히 아침이 좋아요 수준의 조언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유, 한국의 계절과 날씨 특성, 그리고 실내 환기 구조까지 반영한 우리 집에 딱 맞는 시간대 선택법입니다. 별도의 장비나 앱 없이도 시계만 있으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지금 이 순간 세탁기를 돌릴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잠깐만 멈춰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일부터는 세탁 습관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세탁은 그저 기계가 하는 거니까 아무 때나 돌려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죠. 특히 자취하던 시절엔 밤늦게 퇴근하고 나서야 옷을 돌릴 시간이 생기니까 자정 가까운 시간에도 세탁기를 자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느껴지던 이상한 문제. 옷이 뽀송하지 않다, 냄새가 남아있다, 뭔가 눅눅하다. 하지만 당시엔 그걸 세탁기의 성능 문제라고만 여겼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 댁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7시에 세탁을 돌리시고 오전 11시쯤 옷을 걷어들이셨는데 그 옷들이 마치 햇살로 구운 듯한 향기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브랜드의 세탁기, 같은 세제, 같은 타월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때부터 저는 시간대라는 변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로 저는 기존에 하던 세탁기 수리와 유지 관리 업무에 더해 실제 고객들의 세탁 습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수도권 여러 지역,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다양한 환경에서 고객들이 세탁을 언제 하고 어디에 널고 어떤 결과를 얻는지 하나하나 정리했죠. 때론 고객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언제 세탁하셨어요? 건조는 얼마나 하셨나요? 창문은 여셨나요? 같은 아주 사소한 질문들이요. 놀랍게도 세탁 시간대에 따른 냄새 차이와 건조 속도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단지 몇 시간 차이일 뿐인데 옷에서 나는 향기가 전혀 달라졌고 건조가 잘 되는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도 패턴이 있었어요.
특히 여름철 장마 기간이나 겨울철 난방 사용 시기에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죠. 그때부터 저의 관심은 기계 중심에서 습도와 공기 흐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습도계를 설치하고 온도 변화를 체크하고 어느 시간대에 환기 효과가 가장 큰지 테스트하면서 드디어 나름의 기준을 만들게 되었죠. 그 기준은 단순한 아침이냐 저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햇빛 유입, 환기량, 실내외 온도차, 바람 방향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들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 가져온 게 아닙니다. 실제 제가 겪은 일, 고객들의 불편함에서 출발한 고민, 그리고 꾸준히 쌓아온 관찰과 기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매일 하는 세탁이라는 일이 단순히 시간만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바뀐다는 사실.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고 지금은 많은 고객분들께도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다들 의심합니다. 설마 시간 차이로 그렇게 달라질까? 세탁이 뭐 별거라고? 하지만 한 번만 적용해보면 딱 한 번만이라도 골든타임에 세탁해보면 바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 촉촉하고 무거운 냄새 대신 상쾌하고 가벼운 향기. 빨래 건조대 주변의 눅눅한 기운 대신 보송한 바람이 머무르는 느낌. 그 차이를 몸으로 느끼는 순간 세탁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화려한 이론이나 제품 광고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 그 시간의 선택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세탁을 시간 날 때 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루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탁기는 자동이니까 시간은 상관없다. 밤에 돌리면 조용해서 좋다. 햇빛 없어도 실내 건조대 쓰면 되지. 같은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굳어졌죠. 문제는 그 습관이 쌓이면서 집안 공기, 옷의 상태, 심지어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는 걸 모른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에 사는 30대 부부 고객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평일 저녁 10시쯤 세탁기를 돌리고 거실에 빨래를 널고 자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에어컨과 제습기를 켜둔다고 하셨지만 아침이면 여전히 옷이 축축했고 이상하게도 거실 전체에 축축한 먼지 같은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겨울철에는 냄새가 더 심해졌고 어느 날은 갓 세탁한 수건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처음엔 세탁기 문제로 생각했어요. 탈수 기능이 약하다고 판단해서 수리 요청을 하셨고 실제로 제가 방문해서 확인했죠. 하지만 기계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집안의 습도계를 꺼내 들었고 놀라운 사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세탁을 마친 직후 거실 습도는 80%에 달했고 다음 날 아침까지도 7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은 거의 닫혀 있었고 실내 공기는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지 한 사례일 뿐이에요. 비슷한 사례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환기가 어려운 구조의 빌라나 반지하 주택에서는 잘못된 시간대의 세탁이 곧 실내 습도 폭탄이 됩니다. 그러면 곰팡이 냄새는 기본이고 옷감의 섬유 사이에 습기가 남으면서 박테리아가 번식할 가능성도 커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세탁이 오히려 오염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를 세탁 세제 탓이나 건조기 성능 문제라고 착각하십니다. 그래서 세제를 계속 바꿔보고 섬유유연제를 새로 사보고 건조기를 사느라 큰돈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고 옷은 여전히 눅눅합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언제 세탁하느냐는 시간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는 세탁 후 옷을 바로 꺼내지 않고 세탁기 안에 몇 시간씩 그대로 두는 경우예요. 잠깐 나갔다 오고 꺼내야지 하다가 까먹고 밤늦게야 꺼내게 되는 거죠. 이 몇 시간 사이에 세탁기 내부는 밀폐된 상태에서 따뜻한 습기가 그대로 갇히고 그 안에서 냄새가 시작됩니다. 이 냄새는 한 번 밴 후엔 웬만한 세제로도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 다시 세탁을 하게 되고 전기세는 올라가고 옷감은 점점 상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다들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수가 하는 일이 꼭 옳은 일은 아니에요. 특히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은 습하고 겨울은 건조한 나라에서는 세탁 타이밍 하나로도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옷장 안에서 곰팡이가 피고 옷에서 냄새가 나고 가족 중 누군가는 알러지나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사례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으면서 더 이상 이걸 작은 습관이라고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탁은 매일 하거나 최소 주 2, 3회는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이 반복되면 피해도 커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바른 타이밍을 선택하는 습관만 잡아도 그 효과는 누적되어 삶의 질을 확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탁을 잘 마를 수 있는 시간에 하면 됩니다. 옷이 말라야 냄새가 나지 않고 습기가 없어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아무리 고급 세탁기를 써도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게 무의미해집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은 바로 자연관과 통풍이 동시에 가능한 시간을 노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후와 일반적인 가정 구조를 고려할 때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햇빛이 가장 강하고 창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들어오기 쉬운 시간이기 때문이죠. 특히 남향집이라면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는 거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름철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비가 자주 오는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은 7, 8월에는 아침 일찍 세탁을 시작해서 최소 오후 1시 전에는 건조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환기를 꼭 같이 해줘야 해요. 창문 하나만 열어두는 게 아니라 맞바람이 생기도록 양쪽 창문을 여는 것 또는 환기팬이나 선풍기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낮 시간대에 세탁이 어렵다면 대안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적어도 밤 10시 이후는 피하세요. 왜냐하면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습도가 올라가면서 실내 공기가 무거워지고 정체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난방을 하는 겨울철에는 실내가 따뜻하지만 환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젖은 빨래를 널면 벽지나 바닥에 습기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의 원인이 되죠. 시간대 조정 외에도 간단한 팁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첫째, 세탁이 끝난 즉시 옷을 꺼내서 널어주세요. 조금만 늦어도 그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박테리아가 급속히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꺼내야지 냄새의 시작이에요. 둘째, 빨래 건조대의 위치를 바꿔보세요. 거실 한가운데에 놓는 것보다 창문 근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좋습니다. 바닥에 가까운 곳보다는 높은 위치가 공기순환이 더 잘 이어납니다. 셋째, 실내 제습기나 선풍기를 병행해서 사용하세요. 요즘은 타이머 기능이 있는 제품도 많기 때문에 세탁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켜지도록 설정하면 편리합니다. 넷째, 빨래 양을 줄이세요. 너무 많은 옷을 한꺼번에 세탁하면 옷길이 겹쳐서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냄새가 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특히 수건이나 이불처럼 두꺼운 섬유는 적은 양으로 따로 돌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시간표를 정해서 세탁하세요. 그냥 바쁜 틈틈이 세탁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중 세탁하기 좋은 날, 좋은 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반복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모든 방법들은 특별한 장비나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귀찮아서 그냥 밤에 돌릴래요 라고 하시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이 방법대로 해보시면 달라진 냄새와 건조 속도를 직접 느끼게 될 거예요.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일부러 시간 맞춰서 세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확실하니까요. 우리는 매일 옷을 입고 그 옷은 우리의 피부에 직접 닿습니다. 깨끗하다고 믿고 있는 옷이 사실은 박테리아와 습기를 머금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건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세탁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대가 중요할까요? 단순히 햇빛이 나니까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사실 세탁 후 옷이 냄새나거나 눅눅한 이유는 바로 습도와 박테리아 활동, 그리고 공기 흐름의 정체 때문이에요. 우선 습기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세탁 후 널어놓은 옷은 겉보기엔 물기를 많이 제거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섬유 내부에 상당한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수분이 완전히 증발하려면 주변 공기의 습도가 낮고 공기순환이 원활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 주변 공기에 이미 습기가 가득 차 있다면 옷에서 수분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죠. 마치 물을 증발시키려는데 이미 공기 속이 축축한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라야 할 옷이 오히려 공기 중 습기를 더 빨아들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처럼 여름철 습도가 70에서 90%에 육박하는 날에 저녁 늦게 세탁하면 아침까지도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공기 중 수증기가 응결되기 쉽고 공기 흐름도 정체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젖은 옷을 말리는 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은 박테리아 활동입니다. 세탁은 세제를 이용해 오염을 제거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박테리아가 죽는 건 아닙니다. 특히 30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는 세탁 후에도 박테리아가 옷감 사이에서 서서히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냄새의 원인이 되는 황화수소, 암모니아 같은 분해가스가 발생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젖은 걸레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공기 흐름의 방향과 열 차이가 더해지면 문제가 복합적으로 커집니다. 한국의 대부분 주거 형태는 거실과 방 사이에 환기 통로가 단절된 경우가 많아서 창문 하나만 열어두면 공기가 순환이 아닌 머무름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습한 공기가 계속 빨래 주변에 정체되면서 마르기는커녕 더 눅눅해지는 현상이 생기죠. 쉽게 말하면 세탁 후 옷이 마르는 건 마치 물컵에 든 물이 증발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실내가 건조하고 따뜻하면 물이 빨리 날아가지만 실내가 축축하고 바람이 없으면 물은 제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컵 안에서는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세탁 후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젖은 천이 아니라 아주 민감한 미생물 활동 환경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슬점입니다. 이슬점이란 공기 중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는 온도를 말하는데요. 밤이 되면 외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실내 이슬점과의 차이가 커지고 그로 인해 벽면, 유리창, 그리고 젖은 옷 주변에 미세한 수분막이 형성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건조했는데도 눅눅해진다는 현상의 과학적 이유입니다. 결국 세탁 타이밍은 단지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의 과학, 물의 증발, 그리고 미생물의 반응까지 모두 얽힌 아주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직관적으로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편한 시간에 세탁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세탁기 탓이나 세제 문제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지만 이 과정을 한 번만 이해하면 세탁 시간이 왜 중요한지, 왜 오전 9시에서 2시 사이가 효과적인지, 왜 밤에 세탁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납득하게 됩니다. 과학적 원리를 알면 우리는 단지 따라하기만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환경을 관리하는 생활의 주체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단지 불편함을 참고 넘겼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알게 되셨잖아요. 단 한 번의 습관 수정으로 냄새 없이 보송한 옷, 건강한 실내 공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혹시 아직도 진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하고 의심스러우신가요?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세탁 시간이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방법을 바꾼 분들의 경험담을 들으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 싱글 직장인 고객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여성분인데 매일 저녁 9시 넘어서 퇴근하니 세탁도 늘 밤늦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옷에서 나는 묘한 냄새가 자기 몸에 문제인 줄 알았다고 해요. 섬유 유연제도 바꿔보고 고급 세제도 써봤지만 냄새는 그대로였고 심지어 아침에 출근할 때 입은 옷에서 축축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죠. 그분께 제가 조심스럽게 세탁 시간대를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주말에는 오전 10시 이전에 세탁을 해보고 평일에는 퇴근 후가 아닌 아예 출근 직전에 세탁을 돌리고 낮 동안 햇빛과 자연 환기를 활용해보자고 했죠. 처음엔 출근 전에 세탁이라니요? 하고 당황하셨지만 일단 한번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옷에서 냄새가 안 나요. 진짜 처음이에요. 수건도 티셔츠도 뽀송뽀송해요. 이제는 오히려 그 시간에 안 하면 불안할 정도예요. 그분은 결국 세탁을 아침 루틴에 넣었고 이후로도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추가 지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바꿨을 뿐이에요. 또 다른 예는 4인 가족을 둔 주부였습니다. 이분은 아이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난다고 했어요. 특히 장마철이면 옷이 마르지도 않고 거실이 눅눅해져서 곰팡이도 생기기 시작했죠. 빨래를 매일 해야 하니 힘들어서 결국 건조기를 구매하셨는데 전기세가 월 2만 원 이상 증가했다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간단했습니다.
장마철에는 오전 9시 이전에 세탁을 마치시고 실내 제습기나 환기팬과 함께 빨래를 널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거실 한가운데보다 창가 쪽으로 옮겨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따라해보셨고 몇 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웬일인지 수건에서 냄새가 안 나요. 건조기 안 돌려도 괜찮네요. 남편도 알아차렸어요. 이제는 제가 아침에 빨래하는 걸 일부러 기다릴 정도예요. 이처럼 방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조정하고 공기 흐름을 이해하고 자리를 바꾸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지 냄새 문제 해결을 넘어 전기요금 절약, 건강 개선, 심리적인 쾌적함까지 함께 가져왔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수많은 고객들이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던 세탁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안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이들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었다는 분도 계셨고, 장롱 냄새가 사라져 옷장이 산뜻해졌다는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은 빨래에 그렇게 신경 쓰는 건 예민한 사람이나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이게 진짜 생활의 품질을 바꾸는 일이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해지시죠?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나도 이 꿉꿉한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누구든지 오늘부터라도 내일 아침부터라도 바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더는 미룰 이유가 없죠. 우리는 매일같이 옷을 입고 세탁을 하고 그 옷을 다시 몸에 걸칩니다. 그런데 아직도 냄새 나는 빨래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너무 오래 방치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바꿀 타이밍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빨래하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 최소 수십 번은 더 세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지금처럼 반복된다면 냄새도 습기도 전기요금도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언제 세탁할 것인가만 바꾼다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캘린더나 휴대폰 알람에 세탁 골든타임을 기록해보세요. 수요일 오전 9시, 토요일 오전 10시처럼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을 정해두고 딱 그 시간에만 세탁해보는 겁니다. 바쁜 날엔 놓칠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시간을 지키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미 건조기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한 번쯤 건조기 없이 자연 건조했을 때와의 차이도 비교해보세요. 습도, 냄새, 전기요금, 옷감 손상, 생각보다 훨씬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한 번만이라도 밤늦은 세탁을 멈춰보세요. 내일 아침 뽀송하게 말라있는 옷을 입는 그 상쾌함을 한 번만 경험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콘텐츠를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분명 누군가는 이거 우리 엄마한테도 알려줘야겠다. 우리 아내가 매일 밤 세탁하던데 같이 봐야겠다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거나 친구에게 링크 한 번 보내는 것만으로도 또 한 사람의 생활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이미 나도 오늘부터 바꿔볼래요 라고 결심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간단히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아침 세탁 시작합니다. 밤 세탁 그만, 나도 해볼게요. 이런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숨쉬는 공기,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습관에서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도 우리 집은 환기도 안 되고 아파트 구조상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꿀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여름철 전기요금 절약 캠페인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 제품 지원, 제습기 무상 대여 또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강서구는 작년 여름에 노약자, 영유아 가정에 제습기 무료 대여 사업을 진행했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 컨설팅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보통 구청이나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조용히 올라오고 신청자가 적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지만 실제로 신청만 하면 아무 비용 없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여름철 전력 피크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전략 우수가정 포인트 적립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요.
세탁기를 낮 시간대에 사용하면 전기요금 절약 외에도 에너지 절약 포인트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대부분 소득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가끔은 추첨을 통해 제습기, 창호필름, 스마트 플러그 같은 실속형 제폰을 증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말엔 세탁 타이밍도 조정해 보시고 동시에 우리 동네 구청 홈페이지나 정부24, 에너지 바우처 같은 사이트를 한 번쯤 들러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지원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 꿀팁. 여름철 세탁 후 냄새 방지를 위해 마지막 헹금 시 식초 한 스푼을 넣어보세요. 섬유 유연제 대신 천연 탈취 효과를 주고 건조 후와도 개운한 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수건이나 운동복처럼 냄새가 잘 배는 섬유에 효과적입니다. 단, 식초를 직접 세탁조 안에 넣기보다는 세제 투입구에 섬유 유연제 칸에 넣어야 고장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작은 팁 하나, 새로운 시간 선택 하나, 이 모든 것이 모이면 지금보다 훨씬 쾌적하고 건강한 세탁 환경이 완성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포송하게 마르기를, 오늘도 좋은 습관으로 행복한 집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